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입시 유텐츠 샤인스피치 교육연구소 소장 최유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옆에 어김없이 짝꿍이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목동 미래타임 대입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오재성입니다. 네, 벌써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꽤 되네요. 아, 그렇게 되나요? 벌써? 네. 원래 한 번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 계속 좀 발목 잡힌 분위기여서 지금 근데 되게, 저보다 공부 더 열심히 하고 계시고 네. 덕분에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서로 네. 공부하고 그러면 좋죠. 네. 근데 이렇게 공부하면서 사실 소장님과 제 의견도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고, 저는 요즘에 SNS 들어가면은 글 남기기가 참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2020 대입 관련해가지고 의견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8월에 결정이 나기는 하겠지만 그 전에 입시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학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신 생각, 또 학교에서 가지고 계신 생각, 정부 입장 다 다르다 보니까 너무 지금 SNS가 뜨겁고 사실은 조금 뾰족합니다. 소장님은 2020 대입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뭐 다 시청자분들 보셔야 되지만 네. 2020, 2021, 2022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22가 핫 이슈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물론 입시의 고2에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룰 2020도 변화가 있어요. 네. 수능 최저 폐지하거나 폐지. 이런 거. 네. 그런데 현재 이 중3부터 바뀌는 22가 맞습니다. 너무 큰 변화. 벌려놨어. 너무 벌려놨어. 많이 펴졌어요. 그래서 네. 지금 추스리지 못하니까 뭐 400명 대상해서 그분들께 의견 수렴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자꾸 이제 산으로 가는 것 같은 네. 걱정이 있습니다. 그 신문 기사를 봤는데 어떤 학부모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 정부 비난하는 건 아니고요. 나 말 안 이거 할래 그냥. 방송 이거 금지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말 안 금지당하고 할래요. 그냥 말 안 네. 할게요. 네네네. 네, 그냥 무난하게 가겠습니다. 네네. 아무튼 우리라도 좀 띄워주시지. 아니 학부모님이 이제 너무 정부가 이중잣대로 지금 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몇 개 학교에다 전화해서 정시 늘리라고 해놓고서 뭐 국민 여론 수렴 뭐 그게 네. 맞지가 않다 이런 말씀하신 거 보고서 책임 전가 뭐 이런 거. 예. 그래서 그런 씁쓸한 부분이 좀 있어서 혼란스러운 거는 결국은 학생들이잖아요. 또 네. 입시 준비해 주셔야 되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제 네. 부연 설명 조금 하면 그럼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자. 그럽시다. 예, 네. 그래야지 뭐 어차피 벌은 났고 우리 아이는 대학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는 그러니까 좋겠어요. 저희는 중심 잡자. 좋습니다. 그런 유텐츠의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유텐츠, 위텐츠가 아니라. 유텐츠라고 했는데 아닌가요? 이게 제 귀가. 네. 히어링이 좀 죄송. 입시 좀 외고 유텐츠. 출신입니다. 예. 잘난 척 좀. 저 외고 못 갔어요. 입시 유텐츠. 네. 2020 현재 고2 대상입니다. 고2 학생들 귀를 쫑긋 여시고요. 조금 변화된 게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최저 폐지한 학교가 있고요. 전형별로 조금씩 인원 변화도 있고 폐지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크게 변화되는 것 뭡니까? 그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네. 우선은 2020에서 연세대학교가 네. 좀 이런 얘기는 좀 비속어지만 하십시오. 좀 생뚱맞게 네. 갑자기 4월에 네. 그냥 선전포고라는 말은 좀 웃긴데 빵! 우리 이렇게 뽑을 거야.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수능 최저 안 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의대가 36명 논술을 봤어요. 네. 근데 안 뽑아. 논술 안 뽑아. 의대. 네, 뭐 광고하는 것 같아요. 아주 분위기 좋아. 그런데 뭐 그런 식이니까. 네.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폭탄 발언이면서도 한데 네. 쇼킹한 거예요. 쇼킹하죠. 그래서 네. 뭐냐 왜 저래 이런 분위기였어요, 솔직히. 그래서 여러 의미도 있지만 네. 그러면서 결국엔 그것이 교육부의 의사든 네. 또 취지든 여론이든 간에 네. 그래서 큰 틀 자체는 역시 수능이 좀 감소됐어요. 네. 감소됐고 물론 이따가 인원 얘기하겠지만 일부 학교들이 그래요. 전체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오해하지 마시되 네. 그럼에도 정시 확대가 됐어요. 네. 그게 가장 큰 클릭이고 이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마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이요, 약간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어디에서는 정시가 늘었다 그러고, 어디에서는 수시가 늘었다 그러고, 이게 바라보는 관점마다 기사 해석을 다르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정시 는 거 사실입니다. 정시 늘었어요. 그런데 수시 전형 중에서 우리 1회 방송, 용어 정리한 거 다시 거슬러서 올라가 보시면 아실 거예요. 수시 전형 중에서 총 4가지 이제 전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수시 안에서 줄어든 만큼 정시가 늘어난 거예요.
반대로 수시 안에서 남아있는 이 전형은 오히려 확대가 됐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예, 그래서 네. 이 개념을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정시 늘어난 거 맞지만 수시 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만 늘어났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이어 말씀드리면 이제 2020 자체가 어떻게 보세요? 대학들은 뽑겠다는 인원들은 제한이에요. 네. 그런데 교육부는 논술과 특기는 줄었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정시는 여론이 시끄럽고 네.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네. 논술 특기 줄이고 정시 늘린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또 남은 인원 학종 늘렸고 네.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요, 대학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학생들의,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발언인데, 가장 사교육 안 들이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학생 선발할 수 있는 게 이제 수능 정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또 과연 성적대로 선발하는 것이 과연 그 미래 사회에 리더로 성장할 제대로 된 학생을 이제 선발하는 방법이냐, 이게 이제 부딪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정부의 어떤 바람도 정시도 늘리고 학교에서 뽑고자 하는 어떤 성적순이 아닌 잠재력이라든지 열정이라든지 노력했던 어떤 그런 성과들도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양쪽의 학생들을 모두 뽑겠다라는 걸로 저는 해석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그 네. 부분도 맞고요. 그리고 대학 양분화 되긴 해야 돼 있어요. 그런데 아마 언론이나 발표된 거 보시다시피 성취도와 학점이 대학 학점이 학종 인재가 좋냐, 네. 정시가 좋냐, 계속 말들이 달라요. 너무 네, 입장 그러나 네. 공식적으로 네. 6개 대학이 그 근거된 자료를 작년에 발표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경희대학교에서 6개 대학 조인했어. 그렇기 때문에 그 근거 자료를 좀 참고해 주는 것도 네. 아마 시청자분들이 도움이 되실 거다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2020 대입 준비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앞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수능 최저 폐지입니다. 그런데 수능을 놓으라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예, 수능 최저가 폐지된 학교들이 있기는 한데요. 그와 더불어서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예, 내가 수능보다 이제 수시 면접이라든지 이쪽 준비를 더 탄탄하게 해왔으면 학교 학과 선택할 때 그쪽을 보셔야 될 것이고요. 아니면 여전히 면접을 폐지한 학교도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예, 그래서 수능 최저를 보는 학교를 전략적으로 가야 되는지 그걸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요, 연세대학교가 인원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 눈에 들어오는 게요, 요거 특기자 전형 중에서 소장님 국제 이거 어디서 나신 인재. 자료인지 좀. 이거 어디서 누가 줬어요? 예, 그렇군요. 네. 근처에 있는 사람 아닌가요? 굉장히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렇군요. 예. 네, 힘들었습니다. 예. 정리하다. 네. 근데 제 눈에 들어온 게 뭐냐면, 연세대학교 특기자 전형이 국제 인재 굉장히 많이 뽑았거든요. 228명을 뽑았는데 무려 115명이 확 줄었어요. 그러면 남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거의 안 뽑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과학 인재 특기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사실은 이제 보통 제가 이제 목동권에서도 이제 명도교육 학생들이 많은데요. 네. 그러면은 역시 어학 특기 보통 이제 또 뭐 UD, 네. 하스 이렇게 좀 막 쓰거든요. 네. 지원을 하는데요. 주요 학교들 중에서도 연세대가 특기 전형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연대 특기 네. 준비 엄청 많이 그래서 들었잖아요. 부담스러웠던 건데 이제 연대도 어떻게 보면 좀 조정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특기를 뺐는데 이 특기 뺀 인원이 그대로. 이제 종합으로 국제형을 만들었어요. 예, 그랬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참 어떻게 보면 문의만 좀 물론 선발 방식과 뭐 어학 역량과 영어 에세이 쓰는 거. 뭐 이렇게 자소서 쓰는 거 네. 이런 등의 변화의 선발은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그래도 국제형답게 좀 어느 선발과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점을 좀 구분하면서 갈 것이다. 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다시 정리를 하자면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 특기자 전형 국제 인재가 거의 다 사라졌고요. 몇 명 안 뽑아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국제형으로 새로 신설됐다는 거, 이 전형 신설됐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제 눈에 들어오는 게요. 정시 중에서 인성 면접이 도입된 또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정시 부분 자체가 사실은 이제 보통 다 수능 100. 네. 뭐 이제 지난번에 입시 용어도 얘기했습니다만 네.
수능 점수로 서울대도 그렇고, 예, 그리고 뭐 교대나 사범대는 면접이 있어요. 정시도. 그리고 의대 중에서도 면접이 있고요. 있죠. 그러니까 이런 학교도 있지만, 그냥 어쨌든 수시는 수시답게, 정시는 정시답게, 정시는 수능, 수시는 학생부. 네. 이렇게 되는데요. 이젠 달라졌어요. 예,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연대가 많이 고민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정시를 그래도 인성도 보겠다. 네. 물론 변별력이 높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도입한 부분은 네. 어느 정도의 자신에 대해서 만약에 좀 면접력이 좀 영향이 있다. 그렇다면은 같이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또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정시 수능만 준비하면 안 되고 이제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시 준비하는 김에 정시 면접 보는 학교들도 눈여겨서 내가 조금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을 풀어낼 스토리들이 있다거나 하시는 학생들은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한 곳 정도 또 한번 짚어볼까요? 큰 변화가 있는 학교. 큰 변화들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예를 네. 들면 뭐 숙명여대 이제 뭐 특기 전형 폐지 네. 뭐 이런 등등이 제가 이제 여기다 메모해 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특기들 네. 폐지된 것들이 있고요. 역시 예, 아까 말씀드린 뭐 숙명여대 글로벌 인재 예, 이거 똑같습니다. 형태는 그렇기 때문에 논술 줄이고 논술 폐지하고 그다음에 성균관대 같은 경우도 작년도 19학년도도 그렇습니다만 네. 역시 논술 줄이고 정시로 늘린 예, 이런 식의 조정이 있었다라고. 그다음에 제가 부연 설명 좀 드리면 네. 전국 대학은 대학교 협의회라고 이제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2020학년도에 개혁 이제 그 선발안이 계획안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15개 대학만 정리해 보면 비율만 놓고 보면 네. 교과, 종합, 논술 특기 4개 선발 전형 중에서 교과 전형 자체는 이제 126명, 15개 대학입니다. 제가 정한. 그래서 서울대부터 홍대까지 15개 대학을 정했을 때 교과 전형이 126명 줄고 네. 종합이 380명 늘었고 그 다음에 논술 854명 줄었고 네. 어마무시하게 그냥 카운터로 줄었죠. 하니까 들죠? 네. 네, 특기 450명. 그러니까 줄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결국 자체는 남은 인원 자체는 결국 정시로 들어갔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쉽게 이해하시면 교과, 종합, 논술 죽기 줄이고 종합이 줄었다는 게 아니라 교과, 네. 예, 교과, 논술 특기. 논술 특기 그렇죠. 요게 줄었고 네. 수시 중에서는 이제 종합만 늘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시에서 줄어든 인원이 정시하고 종합으로 이렇게 나뉘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연대처럼 또 구분된 네. 것도 제가 잘 듣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봤어요. 좋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남은 인원 정시로 갔다.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아마 여기서 조금 더 보면 2월이 된다고 치면 네. 지난번 얘기했다시피 어느 정도의 좀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논쟁이 됐던 게 있어요. 네. 이제 보통 한 250명 정도 연대가 수능 최저 있을 때 2월을 했어요. 네. 근데 물론 특기는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그 2월 인원도 많았는데요. 그래도 이 2월이 그러면 최저가 없으니까 네. 늘어나지 않지 않겠냐, 줄지 않겠냐 이런 여론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아마 차후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네, 아직 계획 아니고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좀 챙겨야 될 게 많기는 하지만 주변에 계신 학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요거 잘 정리해 주셔서 아이들에게 전략 잘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요. 2020 대입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면접 그러니까 수능이 아니라 수시 종합 전형이 늘었다는 점. 여기에서는 면접을 잘 챙기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정시 비율이 늘어났다는 점.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조금 더 체크하면요. 네. 이게 조심하셔야 돼요. 자, 지금 중3부터 수능도 바뀌어요. 네. 중3 2020은 우리 또 다음에 떼서 당연히 해야 자세하게 돼요. 그건 해야 되겠죠. 되는데요. 네. 제가 지금 이 얘기 왜 하느냐. 자꾸 오해하시는데 아까 말씀 잘하신 거예요. 네. 수능 최저가 폐지됐는데 수능이 변별력이 없어지거나 수능 준비를 덜 해야 된다. 물론 정시가 늘었다지만 그걸 방관하시면 안 돼요. 네. 근데 중3부터는 수능이 이제 전 과목이 절대도 될 수 있고요. 아유. 일부가 그러니까 지금보다 변별력이 없을 수 있어요. 네. 근데 고1까지는 똑같아요. 범위도 똑같고. 네. 물론 죄송합니다. 고1은 이제 통과가 있기 때문에 걔는 달라요. 그런데 고2는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하벡터도 공부할 거고 다 과탐투도 있고요. 선택이지만 그러니 속이라도 뭐 체주 없어졌다. 뭐 정시 좀 늘었다지만 수시 늘었다지만 이걸로 전략해야 된다. 천만의 말씀인 거죠. 여전히 수능 최저가 유지되거나 또 의학 계열 이런 특정 인기학과나 이런 등등은 고수하고 있고 네. 특히나 저희가 지금 뭐 간과한 또 학교 고려대학교. 네. 고려대학교는 실질적으로는 뭐 작년부터 1,500명의 논술을 없애고 그걸로 이제 고교 추천 1, 2 일반 그리고 또 올해는 또 이름 바꿨어요. 네. 학교 추천으로. 학교 추천. 전문가들은 머리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암기력이 좋아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명칭이 바뀌었거든요. 똑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수능 최저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우리가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수능 최저 없는 대학으로 쓸 수 이런 전략을 세우는 건 좀 지혜롭지 못하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대는 보니까 전반적으로 수시가 한 55명 정도 줄었고 너무 그저 정시가 55명 시선을 정도. 이렇게 너무 고정하시는 거. 너무 글을 작게 읽으셨어요. 그렇군요. 예, 좀 저 해줘도 혼나는 거예요? 큼직큼직하게 해주면 얼마나 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시원하게 잘 보이겠어요. 안 보이니까 자꾸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자, 오늘 방송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로 저는 여기까지 너무 오래 갔어. 우리 너무 연대 얘기만 많이 해서 아, 연대가 너무 파격적이어서. 그러니까 그래, 고대는 고대 제가 얘기한 겁니다. 2020 때 이제 크게 변화는 없는데 수시가 이제 55명 줄은 만큼 정시가 55명이 왔어요. 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음 시간이 핵이에요. 핵. 뭐냐면 실제 사례 중심으로 저희가 좀 풀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컨설팅 을에 들어온 학생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이미 했던 합격 사례 혹은 실패 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 소장님이랑 제가 직접 컨설팅했던 학생들 실제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다음 방송도 잘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제가 볼 때는요, 아주 드라마틱할 겁니다. 울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 뭐 저의 이 마음의 이 뭐랄까요? 그동안의 가슴앓이 이걸 끌어올리는 이런 얘기를 저는 준비했습니다. 기대할게요. 근데 이 오늘까지라고 했는데 또 제가 하게 됐네요. 근데 방송을 저보다 더 즐기고 계세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이거만 크게 해올게요. 그러니까 예. 좀 큼직하게 알겠습니다. 잘 보이게. 앞으로 예. 제가 그냥 한 글자 48 이상 3페이지당 학교 하나를. 네, 요즘 알겠습니다. 몇 개 학교, 6개 학교를 한 페이지에 넣으니까 이게 보이냐고요. 네. 해도 자, 뭐- 입시 유텐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요, 하단에 자막 나가고 있습니다. 이쪽 메일로 우리 아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어떤 사연이든 보내주시면 저희가 가급적 꼼꼼하게 답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답변을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너무 많이 메일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운해하지 마시고 끝까지 계속 한번 도전을 해봐 주세요. 입시 유텐츠 여러분이 성공하는 그날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파이팅!